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빌런으로 등장했던 이 데드풀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데드풀은 주변 인물에서 주인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데드풀과 울버린 개봉할 때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보니까 이제 비공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일정들이 있다고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 얘기는 데드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엑스포스 팀과 얽혔던 사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케이블과 자주 엮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도미노로 변장한 바네사가 톨리버를 배신하고 케이블과 함께 기지로 쳐들어왔었고요. 진짜 도미노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데드풀과 케이블의 전투. 하지만 진짜 도미노에 의해 데드풀은 쓰러지고 맙니다. 데드풀이 다시 깨어나서 바네사를 찾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였고요. 끝내 보스턴까지 쫓아가서 바네사를 찾아내죠. 하지만 슬로거의 등장, 그리고 전 식스팩 멤버들의 등장, 그래서 다시 놓치고 말았네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톨리버가 이제 죽은 것처럼 지난 시간에 비춰졌어요. 그래서 톨리버의 유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유언에 얽힌 데드풀과 또 그 톨리버와 얽혔던 인물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데드풀 7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자! 애초에 슬로건은 톨리버의 유언에 따라 데드풀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데드풀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위즐을 만나기 위해 사라에버로 갔죠. 데드풀은 위즐이 순간이동 장비를 수리해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네사의 현재 위치에 대한 단서 또한 찾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들은 케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케인 또한 식스팩 멤버들과 떨어진 바네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데드풀과 케인은 바로 전투를 시작했지만 위즐은 두 사람 모두 찾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위즐이 싸움을 멈추게 했고, 케인은 데드풀에게 슬레이백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데드풀은 슬레이백이 자신을 원할 거라고 말을 하죠. 톨리버의 유언을 쫓는 과정에서 데드풀은 위즐과 팀을 이루었고 유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들은 카이로에서 유언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스크를 얻었지만, 데드풀은 톨리버와 거래 후 유언을 쫓고 있던 저거너트와 블랙톰의 공격을 받습니다. 톰과 저거너트는 디스크를 가져갔지만 데드풀은 그들을 뒤따라갔고 비행기 안에서 다시 그들과 마주하죠. 디스크를 얻기 위해 블랙톰을 비행기 밖으로 날려버렸고요. 남은 저거너트마저 비행기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위즐이 이 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이 디스크가 한 쌍의 디스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디스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디스크가 이그제큐티브 엘리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데드풀은 미끼 작전을 펼쳐 이그제큐티브 엘리트의 리더인 캄캐스트와 최고 요원인 리브와 메이크시프트를 이끌어냈습니다. 캄캐스트가 데드풀의 디스크에 대해 신문하려고 할 때 위즐이 구조하러 왔고, 그들은 캄캐스트의 디스크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데드풀과 위즐은 함께 이그제큐티브 엘리트를 죽이고 디스크를 결합해 톨리버의 유언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네팔에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데드풀과 위즐은 카트만드 외곽에 있는 투모로우스 호프 궁전으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케인, 슬레이백, 바네사가 동시에 모이게 되죠. 슬레이백은 바네사를 붙잡았고, 데드풀은 10년 만에 슬레이백을 다시 보게 되자 실제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고요. 끝내 바네사가 데드풀을 보호하면서 슬레이백의 생체 기계 창 끝에 찔리게 됩니다. 한편 위즐과 케인은 톨리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39세기의 아담 유닛이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생물학적 기술적 전쟁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평화 유지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슬레이백을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위즐은 아담 유닛인 제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마음과 기술을 모두 스캔할 수 있는 제로는 실제로 슬레이백이 잠재적인 전쟁 무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데드풀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넘어갔지만 데드풀은 안 된다고 말하며 저항합니다. 바네사가 그의 능력을 변형하면 데드풀의 치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모습을 변형하려면 그녀가 각인할 수 있도록 그가 살아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제로 또한 이에 동의했고 데드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동시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모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로가 떠나고 나서 바네사는 생존을 위해 데드풀의 힐링 팩터를 충분하게 변형시켰습니다. 데드풀은 바네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으나 바네사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데드풀은 바네사를 놓아주었고 케인은 추가 치료를 위해 바네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드풀은 자신이 바네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도 그는 단순히 살인하는 용병에서 변화하고 싶은 그의 욕망은 결국 자신의 안에 구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데드풀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데드풀의 그 마음 안에서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빌런으로 등장했던 이 데드풀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데드풀은 주변 인물에서 주인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드풀의 이제 이야기들이 데드풀이 주도적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 어디에 고용되어 있거나 어디에 밑에 있거나 약간 이런 형태의 데드풀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데드풀만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뿜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코믹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조금 들려온 것들이 있어요. 라이언 레이놀즈 배우와 휴잭맨 배우 그리고 숀 레비 감독이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7월 4일에 이제 내한 일정이 잡혔는데 뭐 보니까 일정들은 좀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밝혀진 것들은 많지 않지만 아마 7월 5일까지 한국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시사회 중에 일부가 40분짜리 영상을 먼저 공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총 런닝타임이 127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0분으로 축약된 어떤 그런 버전의 영상을 먼저 이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푸티지 영상 예전에 9분짜리 공개가 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40분짜리 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 아마 제대로 된 이제 시사회에서 127분짜리 이제 데드풀과 울버린이 나오고 곧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제 개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어떤 시사회를 가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대가 되는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개하는 범위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넓혀서 공개를 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참고 기다릴만 하다 요런 생각으로 버텨볼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개봉 날짜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이 이제 홍보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그냥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도 만날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스케줄들을 가질 거잖아요. 그 공개되는 영상들이나 공개되는 그런 일정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보들이 공개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더 나오는 이제 정보들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씩 가져와서 데드풀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데드풀 8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을 예정이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